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경제 때문에 어렵습니다. 같이 어려운 나라가 있는데 베네수엘라입니다. 경제가 좌파 경제 때문에 폭망했습니다. 지금 유혈 사태까지 났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김정기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베네수엘라 유혈 사태. 참 살기 좋은 나라였는데 어쩌다 저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네. 남미의 대표적인 예. 선진국이었는데 결국 사회주의 이데올로기 도입하면서 네. 절단이 난 거죠. 그러니까 차베스가 원조잖아요. 네. 그렇죠. 1999년에 집권을 하면서 거의 14년 동안 그 최고 지도자로서 독재를 했는데 네. 차베스라는 사람이 일종의 몽상가입니다. 아. 원래 그 사회주의자들이 그렇잖아요. 네. 되게 현실하고는 거리가 먼 몽상가거든요. 네. 그래서 그 지도자 개인의 그 몽상가적인 취향 때문에 국민들이 이렇게 도탄에 빠지는 거는 참 나쁜 일이죠. 그렇죠. 네. 네. 자,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도 이게 몽상가가 아닌가 말이죠. 소득주도 성장, 이 말도 안 되는 정책으로 말이죠. 많은 자영업자들 또 경제를 파탄시켜냈습니다. 근데 이제 베네수엘라는 사실 그 제조업 분야의 산업 경쟁력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게 좀 전무한 편입니다. 네. 그러니까 석유 매장량으로 보면은 세계 1위잖아요. 예, 예. 석유 부국이고 네. 건강도 상당히 많고 네. 이제 그래서 말하자면은 뭐 지하 천년 자원들이 많은 국가인데 네. 거기 비해서 이제 잘 나갈 때는 항상 또 이 잘 나가지 못할 때 써니데이 때 레이니데이를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예, 예. 그런데 그런 준비가 없었던 거죠. 유가가 예를 들어서 이 100달러 정도를 상회할 때 네. 그때는 뭐 잘 먹고 잘 살았죠. 그런데 그게 이제 꼰두박질 치면서 40달러 이하로 떨어져 버리면은 사실 기본 원가만 해도 5, 60불 들어가거든요. 예.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를 비롯해서 중동 지역은 원가가 되게 뭐 15불에서 20불이면 끝납니다. 예. 이게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아, 왜 이렇게 죽을 많이 수밖에 없는 들어가죠? 거죠. 베네수엘라는? 그러니까 이제 이 고비용 구조겠죠, 뭐. 고비용 구조고, 미국도 사실은 그 선진국이니까 아무래도 고비용 구조로 가기는 가죠. 예. 예. 그래서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뭐 전적으로 경제가 석유에 의존하는 시스템에다가 사회주의 국가 되고 나서 무조건 퍼주기 정책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망한 거죠. 아. 수입이 지속적으로 스포트화 돼야 되는데 네. 그게 안 되니까 가게도 그렇잖아요. 네네. 가게도 그렇고 수익과 지출이 딱 맞닥뜨려져야 되죠. 이 제로 포인트, 예. 손익분기점이 돼야 되는데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네네. 그러니까 거의 국가 부도 사태에 직면한 거죠. 지금 유혈 사태까지 났으니까 말이죠. 네. 예, 앞으로 더 심하게 확산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때 그 장갑차를 동원해서 예, 예. 유혈 진압을 했잖아요. 네. 그 장갑차가 어느 나라에서 온 건지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중국제입니다. 아, 그게 중국제예요? 예, 중국이 한 120대 정도 수출을 했는데 1989년 천안문 사태 때 네. 그때 이제 이 천안문 이 광장에 있던 민간인들,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장갑차로 탱크로 썰었잖아요. 뭐 이번에 베네수엘라도 뭐 비슷한 방식으로 유혈 진압을 한 겁니다. 네. 독재 정권이 원래 피도 눈물도 없잖아요. 예. 여기에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본인은 뭐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 차베스를 계승한다고 하지만은 차베스는 그래도 뭐 몽상가였지만은 나름대로 뭐 철학도 있고 이상도 있고 실력도 좀 있었는데 마두로 대통령은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트럭 운전사 하다가 차베스한테 충성해가지고 대통령이 됐잖아요. 국정 운영 능력이 있겠습니까? 제로네요, 제로. 제로잖아요. 네. 예, 그런 상태죠. 이번에 이제 과이도라고 국회에서 뽑은 임시 대통령이 있죠. 네. 과이도한테 서방진영 특히 미국은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네. 과이도가 젊은 사람이잖아요. 네. 30대 젊은이고 어종 이 경력도 뭐 일천에서 초선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네. 그런데 갑자기 이제 슈퍼스타로 메시아로 등장을 했습니다만은 좀 인민 대중들에게 극적으로 카리스마틱한 카리스마적인 아피를 하기에는 좀 역부족이었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일을 더 뭐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순진했던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드는데, 예를 들어서 국방부 장관도 협조하기로 했다, 대법원장도 협조하기로 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었잖아요. 네. 이 베네수엘라 군부는 막강합니다. 네. 원래 차베스 때부터 지금 현재 이르기까지 대통령이 사실 그 군부하고 전략적으로 공생하는 구조입니다. 네. 군부한테 이권 사업을 거의 다 주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군부, 이 주도부인 군 장성들은 자기들 먹고 사는 원천이 현재 독재 정권이잖아요. 그렇죠. 공동 운명체인 거예요. 네. 그래서 결코 사실 쉬운 구조는 아니거든요. 네. 왜냐하면 새로운 정권이 들었으면은 그 군 지도자들, 군 장성들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부귀와 특권, 영화를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목숨 걸고 현 대통령을 수성했던 거죠. 근데 여기에는 또 러시아 입김이 좀 있었습니다. 예. 러시아가 좀 마지막에 쿠바로 망령하려고 하는 마두로를 설득해서 남게 했던 것도 결정적인 요인인데, 네. 그냥 그때 쿠바로 망명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불씨가 돼 가지고 앞으로 뭐 다른 형태로 시민운동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뭐. 네. 살아남는 길은 결국 미국과 함께 가는 거죠. 네. 미국과 함께 했을 때는 잘 살았잖아요. 네. 베네수엘라가 인구가 3천만입니다. 맞네요. 국토도 강대해요. 네. 그리고 이 남미 지역에서 강대국으로 꼽히는 그런 나라예요.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좋았던 지상의 낙원이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런 뭐 사회주의 이데올로기 채택하면서 이 망해버린 거예요. 사회주의는 그러니까 지상에 존재하는 악입니다. 계속해서 이 유가가 한 $100 정도 유지돼 가지고 퍼주기를 계속할 수 있다면은 예. 국민들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잖아요. 근데 지금 생필품이 없잖아요. 전력도 없잖아요. 심지어 물도 부족하답니다. 옷도 없고요. 그리고 초인플레, 슈퍼인플레가 지배하고 있잖아요. 네.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러시아가, 중국이, 쿠바가 편을 들고 있다는 것도 참 또 다른 형태의 이 공산국가들이 행제국가로서 의리를 다하고 있는데 결코 좋은 모양새는 아니죠. 그렇죠. 네. 미국이 무력 침공을 해서 접수를 해가지고 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좋은데 쉬운 구조는 아닙니다. 예. 1980년대 초반에 그 그라나다 침공을 했잖아요. 예. 그때는 4일 걸렸습니다. 1980년대 중반에는 파나마를 침공했거든요. 네. 그때는 40일 걸렸습니다. 아마 베네수엘라를 접수를 하려면 400일은 걸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군사적 개입을 주저하고 꺼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네. 왜 그런가 하면은 사실 미국의 정책으로 보면 개입을 해야 되거든요. 네. 멀로 독트린이라고 아시죠? 예. 고립주의로 이야기해야 되는데 네. 엄격한 의미에서 고립주의는 아니에요. 멀로 독트린의 핵심은 유럽 제국인 영국으로부터 미국이 독립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유럽은 유럽 너한테만 신경 써라. 우리도 유럽의 내분에 간절을 안 할 테니까 유럽도 아메리카 대륙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관여하지 말라. 예. 아메리카 대륙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부 미국의 앞마당이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적어도 아메리카 대륙 내에서는 미국의 정서가 제국주의적인 정서가 지배한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옛날에 1962년에 큐반 미사일 이 위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케네디가 그 당시 후르시프를 상대로 해서 초강경 정책으로 가가지고 제압을 결국 했잖아요. 예. 제압을 했고 그라나다, 파나마 다 이어졌는데 지금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결코 군사적 개입을 해서 100% 교통정리하기가 결코 녹록지는 않은 그런 상황인 게 안타까울 뿐입니다. 물론 한국은 베네수엘라하고 달리 이 제조업 영역에서 세계적인 강국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정치가 잘못돼도 경제인들이 그럭저럭 기본적인 유지는 하겠지만은 사실 베네수엘라 안 된다는 그런 보장은 없어요. 나라 망하는 거는 금방입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처럼 변할 것 같습니다. 요즘 경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물가가 런던에 비해서 1.5배 정도 비싸다고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물가는 폭등했죠. 일자리는 없죠. 수입은 줄어들고 있죠.
이러다가 망하는 겁니다. 또 기업들은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죠.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쓰레기통을 뒤져서 먹고 살듯이 대한민국도 그런 날이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각성하고 말이죠. 올바른 투표로서 대한민국을 바로잡아야 되겠습니다. 떠나간 기업들 다시 불러들이고 국민들 정신개조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좌파 복지에 물들어서 말이죠. 공짜라면 다 좋아하고 있는데 이 공짜가 결국은 자신을 죽일 수 있다는 거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동그랗게 올라간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추천 버튼, 댓글로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